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이달 들어 각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조업이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말이 월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은 각국의 제조업 경기를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어느덧 금요일이 됐고요. 8월 시작하자마자 세계 각국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저기서 다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올 들어 그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상당히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보면은 그 미국이 55.4 PMI 지수 발표됐고요. 일본의 그 단간 지수가 이제 제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6월의 그 조사 시점 2분기가 4로 나왔습니다. 4로면 가장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월달 1분기에 단간 지수가 마이너스 8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8포인트 정도 급등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로 50.3 정도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호조 견실이라는 표현을 똑같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네. 뭔가 다른 의미가 중국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조업 위축에서 상당 부분 50.3 뜻하지 않게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독일은 제조업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35 견실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사실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제조업 지표 보면 한국만 제조업 경기가 좀 지표가 안 좋고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좋아서 지표상으로는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에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각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증시에서도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행자께서 8월이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한다. 실제로 그 한국경제TV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김민지 기자가 할 때 그 뒤에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세계 각국의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오랜만에 빨갛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주요 국가들 다들 크게 또 빨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되는데요. 일단 미국만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다 좋긴 합니다는. 예. 그 중에서 제조업의 제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 나우와 그다음 여기 이제 나오죠? 예. 오늘 김민지 기자 전에 화면입니다. 봤던 예. 화면이 오랜만에 그냥 벌겋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겋게 돼가지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열을 올리긴 합니다는 그 열을 올리는 게 지금 증시도 그만큼 열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부분 다 1% 넘게 올랐고요. 근데요, 이 중에서 미국의 지표만 보면 제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우와 S&P 지수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치를 지속하고 있죠.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S&P 지수가 1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연초에 미국의 그 증시를 얘기하면서 January Effect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올해 해외 증시는 상당히 좋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S&P 지수 했는데요. 올해 그 수정된 S&P 지수의 연말 지수가 1700입니다. 이 1700선을 지금 5개월 앞서서 들어가는 그런 강한 상승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비단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까 박 PD께서 주셨습니다는 다른 국가들도 전부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제조업이 세계 증시의 랠리를 끌어간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지금 이제 아주 많은 기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조업의 실적은 상당히 좋고 IT 업종들은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것이 증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말 어떤 목표치에 다 달았다, 벌써부터 다 달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업만큼은 조금 상대적 부진하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제조업 경기와 증시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해당 국가들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산업 정책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증시 입장에서 보면 또 정책적 요인이 이제 많이 결부해야 되는데 뭐 출구 전략도 정책 요인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들의 그 제조업이 이렇게 좋을 것이냐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만큼 세계 각국들의 산업 정책에서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또 정책 요인이 많이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연초부터 제조업이 IT보다는 상당히 좋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냥 원어를 표시했습니다. 한국말로 네. 표시하지 않고 이제 네. 자막에 꼭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각국의 그 산업 정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강의를 해보면 네. IT 업종은 도시 업종이고 제조업은 이렇게 농촌 업종이다, 시골 업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약간 많아요. 후진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글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더라도 네. 아직도 제조업에서 하느냐. 그래서 마치 제조업이 하면은 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제조업의 리프레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영어를 그대로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네.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면 도요타 이래서 제조업, 수출 제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베노믹스 엔저로 인해서 제조업의 전통 제조업의 리커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제조업의 메스터 제도, 고수 정책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메스터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 저가 제조업품이 그동안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수출이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중국판 뽀빠이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뽀빠이 하면 과거에 이상용 씨 그분을 예,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금치 하면 그분의 그 힘을 팔뚝 내고요. 이렇게 예. 팔뚝 아주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뽀빠이 정책이라 하는 시금치 정책에 해당되는 미너럴라이제이션의 리미너럴라이제이션, 미너럴 힘 있자 그러죠? 예. 다시 힘주는 리미너럴라이제이션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가 좀 한국경제TV를 꼭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예. 리프레시, 리커버리, 메스터 제도, 그다음에 리미너럴라이제이션 이게 세계 각국들의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의 그 기본 포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 실적도 반영되고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증시도 지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랠리 상황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국의 제조업 산업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나씩 해주셨는데요. 이미 위원님께서도 몇 달 전서부터 이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사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역시 제조업 부활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육성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미국의 산업 정책에서 글로벌을 추진할 것이냐, 리쇼링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예. 리쇼링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에 해당되는데요. 이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 본업사의 이익보다는 자국 내 일자리 문제가 어려워지면 사회병리 현상, 월가에서 폭등 시위 나오고 각종 사회병리 현상 때문에 이거 휴증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밖에 있는 기업 들어와라. 어차피 사회병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제조 여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들어와라. 그러면 일자리는 창출된다. 사회병리 현상은 줄어들고 같은 비용으로 결국 자리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기 때문에 이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세일가스 개발이라는 거에서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글로벌이냐 리쇼링이냐 해서 제조업만큼은 리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조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권 2기에는 매그네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예. 끌어들인다. 이제 제조업을 끌어들인다. 끌어들이는데 미국 기업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일가스 개발에 의해서 미국의 제조업 생산 여건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네. 현대자동차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유럽 기업들 끌어들이고 해서 지금 미국이 세계 제조업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업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매그네틱 정책으로 제조업을 더 겨누는 정책을 매력적인 정책에 해당되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야지 제조업의 매력이 증가하는데요. 자, 생명을 잃은 기업 나와라. 그러면 정부의 세컨드리 M&A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겠다. 예. 그러면 새로운 제조업은 그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피인수 업체의 조직 문화, 그다음에 제조업에 훈련된 인력들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제조업의 강점을 더 빨리 습득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관련해서 리쇼링 정책, 매그네틱 정책, 그리고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 세컨드리 M&A 시장에서 제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제도 여건이 뒷받침돼서 전 세계 제조업 중에서 그 산업 정책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지금 세계 산업 정책을 이끌고 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공장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한동안 IT 업종을 상당히 중시하다가 다시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간다.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이득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지금 예. 이제 거시경제 목표가 우리 이제 금융사의 CEO분들도 아직도 바뀌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문제. 지금은 글로벌적인 측면을 이어지 않고 그것을 바로바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다간 사실 이 증시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금융사의 수익률을 적게 하는 이런 우가 낳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왜 제조업을 중시할까 했을 때는 거시경제 목표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 병리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 얘기합니다. 또 특정 부분을 한정시키면 청년층의 일자리 증대 대응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시경제 목표가 성장률이 아니고 지금은 일자리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에서 FRB의 고용 목표제도 도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통화정책도 이 일자리 장치를 주력하는 정책인데요. 자, IT 업종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는 대부분의 IT 업종은 고용 창출 없는 경기 성장, jobless recovery의 표본이거든요.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창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시경제 목표가 최우선,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최우선 목표인 상태에서 제조업이 여기에 적합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신 분은 아직도 제조업을 하냐, 아직도 제조업을 하냐 하지만 사실 지금은 거시경제 운영 목표가 가장 제조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정책 흐름을 미리 읽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대단히 많이 이익을 기록하는 그런데 반해 이 흐름을 잘못 읽고 여전히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분은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뭐 경제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왜 제조업인가라는 거 했을 때 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또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대목은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IT 업종은 사실 시청자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5년 전에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하는데 전혀 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 대학에서 최근에 강의했는데요. 예. 젊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핸드폰을 사용한다 하니까 전부들 웃어요. 예. 시도에 득대진 사람이다. 2G 전화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제금융시장에 첨단을 가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해달라 했는데 예. 핸드폰은 5년 전, 6년 전 거 그대로 쓰니까 학생들이 웃는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IT 업종이 주가 될 때는 경기 순환의 진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주기가 짧아지는 그야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기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정책도 힘들고 기업 경영계획 운영하기 힘들고 투자 전략 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회복된다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게는 경제정책 운영 측면에서도 제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기니까 제조업이가 주가 되면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이 굉장히 주기가 넓어지면서 진폭도 스터빌라이저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 경영이라든가 재테크 차원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모습에서 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산업정책에서 제조업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IT 신기술을 발전해 나가면서 또 선두 위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제조업을 도외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편향적이다라는 느낌에 있어서는 각국의 제조업 중시 정책 좀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께서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식은 IT는 도시업종, 제조업은 시골업종 아직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켰냐 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 육성 정책에서 그 위에 지금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 경제까지 이끌어온 상태에서 IT 입장에 산업에 분리해서 보면 이 업종에 편입되고 마치 이 업종을 해야지 시대 메인스트림 주류에 쫓아가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삼성전자만 빼면 우리 GDP라든가 주가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작. 이게 바로 경제지표의 왜곡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라든가, 예. 이런 또 사회 병리 현상을 발생시키는 가장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IT와 최소한 제조업을 좀 균형하는 시각. 예. 이것을 사실 정책 당국자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제조업을 르네상스 시대를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 정책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이분들은 얼만큼 힘듭니까? 사회에서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해서 지금은 지나가는 셈이라면 그분들은 부모 세대에서 지금 막 해서 희망을 갖는데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던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뭐 청년일에 지원금 주는 것보단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을 최소한 IT 업종과 균형시키고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도 이제는 제조업은 훌륭한 업종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도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에서 실시하는 소위 제조업을 리프레시하는 정책, 또 제조업을 리쇼링하는 정책, 또 중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에 다시 힘을 강조하는 리미너랄리제이션,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마스터 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산업 정책이 점검돼서 우리가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래야지 비즈니스 사이클이 상당히 안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 정책도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세계 증시 모습에서 제조업에서 어떤 입장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정책 당국자 시사점을 좀 던져주고 국민들한테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의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고요. 각국의 산업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에는 또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한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